안녕하세요. 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 차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소리가 좀 작게 들렸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번엔 아마 좀 크게 잘 들릴 것 같아요. 이 차는 2013년식 중고 BMW 520D F10 모델입니다. 차에 타서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은 이 차의 수리 내역과 점검, 정비 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차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정비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소모품 교환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기본적으로 하는 건 거의 다 했고요. 엔진 오일 뭐 세트라던가, 그리고 그 댐퍼 풀리라고 하죠. 겉벨트 세트, 그것도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미션 오일 교환했고, 그리고 오일 필터, 뭐 연료 필터,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또 뭐 했지? 그리고 그 엔진 그 헤드 커버 쪽에 아주 미세하게 누유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정말 미세한 누유라 그냥 타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손을 좀 보고 싶어서 그 헤드 커버, 가스켓 포함한 그 헤드 커버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렁크 그 쇼바 스프링 교체를 했고, 이것저것 꽤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어,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제가 이제 직접 뭐 네이버가 됐던 인터넷으로 이제 그 애프터마켓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임나라를 가서 공임비를 주고 교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은 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총 다 해서. 그리고 타이어도 교체를 했고요. 타이어까지 포함하면 뭐 이제 200 좀 넘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 들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센터에서 가서 수리를 했으면 뭐 좋기 500은 좋기 500 이상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해서 이제 공인비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애초에 제가 이 차를 업어온 게,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벌써 꽤 많이 탔죠. 23만 킬로가 됐는데, 22만 킬로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가져온 중고차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정도 금액은 저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업어온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을 찍고 바로 얼마 있다가, 바로 얼마 전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좀 잘 타고 있다고, 고장나는 부분 없이 라고 말씀을 드려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차가 섰어요. 이걸 중고차 520D 중고차 괜찮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그렇게 컨텐츠를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행 나가는 길에 차가 뻗었어요. 서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차가 그냥 시동 걸리는데 이 기어가 아예 먹통이었고요. 후진, 전진 뭐 아무리 해도 RPM만 올라가고 차가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레카를 그 보험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을 했고, 뭐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좀 찾아봤는데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디퍼런셜 기어 대후라고 하더라고요. 디퍼런셜 기어 쪽에 요크가 너무 마모가 많이 돼서 이제 나가버린 거죠, 아예. 그래가지고 차가 아예 운행 불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미션이 고장 난 줄 알고, 미션이 망가진 줄 알고 정말 철렁했거든요. 아니, 이 명품 뭐 ZF 8단 미션이라고, 그 명품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이게 미션이 이렇게 망가지나? 그래서 솔직히 막막했는데, 그 디퍼런셜 요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 디퍼런셜 기어 요크는 이제 디퍼런셜 기어에 이제 이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부속품인데, 이 부속품이 따로 안 나와서 이 디퍼런셜 기어 대후라는 이걸 통으로 원래 갈아야 된대요. 근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션이나 엔진 쪽이나 이런 쪽만 고장 안 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비용이 정말, 만약에 이 대우를 통으로 갈아야 된다면, 이게 지금 새 제품은 아예 없대요. 그리고 중고 부품을 구해가지고 갈아 껴야 되는데, 중고 부품만 해도 뭐 200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인비까지 하면 뭐 200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요크만 원래는 따로 제작을 안 하는데,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만 따로 만드는 업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고 이게 수리를 했습니다. 총 비용은 한 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뭐 그것도 이제 적은 지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이후에는 차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소모품 교환한 비용, 타이어 교환하고 뭐 정비하고 이렇게 요크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꽤 나갔죠. 이 차를 구매하고 이 차에 쓴 비용이 300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도 제가 워낙 중고차를 싸게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저 이 차 1000만 원도 안 하는 금액에 사실 가져왔거든요. 취득세까지 하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제 기준, 저한테는 이 차는 뭐 현재까지는 한 1300, 1300 정도 하는 차가 된 거죠. 이렇게 교체를 하고, 소모품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나면 오랫동안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에 생길 뻔 했지만. 앞으로도 이 차가 뭐 고장이 또 안 난다는 법이 없고, 또 소모품도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벌써부터 이 차에 좀 정이 들었어요. 아직 1년도 안 탔지만. 그래서 그런 이 차를 계속 소모품 교체해주면서 고장 나면 수리하고, 그러면서 좀 잘 타볼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 그리고 단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